시간 일본 현지 분위기도 살펴보죠. 한국경제신문 정영효 도쿄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일 일본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16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1.64% 오른 25,762.0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5일 미국 시장에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6% 넘게 하락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린 게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변화가 크지 않은 교착 상태가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도쿄 증시 시가총액 10위인 소프트뱅크 그룹이 5.96%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가 급등한 건 이 회사가 출자한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흐름을 반영하듯 오른 종목이 1331개였고 내린 종목도 749개나 됐습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어드벤티스트가 각각 3.2%, 2.0% 상승했습니다. 도쿄 증시 시가총액 1위 도요타도 1.8%, 2위인 소니도 2.7% 올랐습니다. 도쿄 증시 일부 시장 상장 종목들로 구성된 토픽스 지수도 1.46% 오른 1853.25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자면 이달 초였죠.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이 멈춘 이후에 일본 전체적인 제조업 회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던데 그만큼 일본 제조기업들의 방어 체계 취약하다고 봐야 할까요?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1일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인 고지마 프레스 공업의 시스템 장애 때문에 하루 동안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가 부품 공급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일본 내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장 가동은 하루 만에 정상화됐는데요. 하루 조업 중단으로 13,0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일본에서 생산한 차량의 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춘 대기업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약한 해외 지사나 협력 업체를 노리는 수법이 흔해지면서 일본 제조 대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대기업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을 모두 방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의 경우 1차 협력사만 400여 곳에 달합니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모든 부품 공급회사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른 제조 대기업도 공급망 약점을 노린 공격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백서에 따르면 2018년 일본 기업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15%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 이후 18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기업의 수입 의존도는 1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 특히 협력 회사들이 많은 일본 자동차 업체를 겨냥한 해킹은 최근 수년간 잇따랐습니다. 2017년 닛산 자동차의 영국 공장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생산 시스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혼다는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과 브라질 등 9개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즈키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공격을 받으면서 현지 공장 2곳의 가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게임 소프트 개발사 캡콤과 종합 건설회사 카지마 등도 표적이 되는 등 해킹 공격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고된 일본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사례는 146건에 달했습니다. 제조업체가 55건으로 전체 38%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한 지 전 세계적으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좀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지 3년째를 맞아 주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역대 최대 규모의 30, 40대 육아 세대가 도쿄를 떠나면서 인기 주거지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일본 부동산 정보 사이트 스우모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살고 싶은 지역 순위 수도권판에서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도쿄도 무사시노시의 키치조지, 3위는 사이타마현 오미야였습니다. 도쿄 에비스와 사이타마현 우라와가 뒤를 이었습니다. 에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도쿄 23구 외곽 지역입니다. 6위 메구로, 8위 시나가와 등 도쿄 중심 지역의 순위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사이타마현은 오미야가 처음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80위권에 9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순서가 크게 바뀐 건 자녀가 있는 30, 40대의 의식 변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이 총무성의 2021년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를 바탕으로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0.11% 전입 초과였던 도쿄는 지난해 0.77% 전출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0.1% 증가했던 30대에서 40대 인구가 1년 만에 0.8%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개 지역에서 30, 40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30, 40대가 도쿄를 떠나 육아 환경이 좋은 지방으로 옮겨간 결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멀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지역도 육아 세대의 전입이 늘었습니다. 이바라키현 코가시와 야마나시현 코슈시는 도쿄 중심가까지 기차로 1시간 30분 거리지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0, 40대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영효였습니다.